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계 미투 폭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에 이어서 여자 유도에서도 성폭행 폭로가 나왔는데요.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실명으로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폭로가 사실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었고 그 뒤에 왜 아무 일도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유영 선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언론에 보도가 나고 많은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연락을 받으셨나요? 일단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들을 많이. 언론사에서요? 네. 네. 힘드시죠? 그런 연락 받으시면은. 네, 사실 좀 힘든데 예.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네. 지지해주고 계셔서 힘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유도를 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은퇴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은퇴를 하는데 이런 어떤 성폭행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12년도에 제가 부상으로 이제 은퇴를 했다고 예. 말을 하고 다니긴 했는데 네. 사실 운동선수로 복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부상이었고 네. 그렇지만 저는 유도계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네. 계기로 유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연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요번에 처음 불거진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불거진 얘기예요. 꽤 됐습니다. 그죠? 네.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뭐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네. 협회 차원에서 네. 이 징계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폭행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겠지만은 네. 일단 코치가 미성년자 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는 서로 간에 인정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징계 같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아니 주위에 이런 사실들을 협회나 아니면 뭐 감독이라든가 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3월에 고소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측에는 이제 감독님이었던 분께 네. 증언에 대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네. 문체부나 대한유도회 쪽에는 제가 따로 뭐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네. 그랬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11월 달에 제가 네. 미투를 했을 때도 그때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사실 반짝했었거든요. 그 일은. 예. 근데 그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학교 측에도 얘기는 했는데 그게 협회로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상식적으로요. 어쨌든 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수사를 할 때는요. 이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관련된 증언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동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증언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도움을 전혀 못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맞나요? 네, 사실 경찰 측에서 네. 제가 이제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사람의 방 구조를 정확히 그려낸 것 뭐 이런 것들로는
뭐 산부인과 진료 기록 내역 네. 확인 일치되는 것 이런 것들로는 증거가 되게 어렵고 사건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네. 증언을 해줄 사람이 혹시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여자 코치 한 분과 동기 한 명한테 이제 피해 사실을 그 당시 이후에 가장 최근에 말한 두 명이 네. 있어요. 네. 그 둘에게 이제 증언을 부탁했는데 증언해주겠다던 동료는 이제 출석 하루 이렇게 저랑 만나기로 했던 하루 전날 연락 두절이 되었고 아. 그 코치께서는 유도계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증언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동료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된 거는 계속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네,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만둔 운동선수잖아요. 네. 그 그만둔 운동선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자 자신들의 유도 인생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뭐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런 어떤 피해를 입으시고 나서 네.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피해를 당한 직후에 네, 가해자로부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들었었고, 네, 그렇게 된다면 너의 유도 인생은 끝이 난다. 음, 너만 끝나는 줄 아느냐. 나도 끝난다. 결국 우리 둘은 같이 한강을 가야 하고 같이 이 나라를 떠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그런 식의 협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던 선수였고, 네, 그리고 저는 5살 때부터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훈련이 이렇게 어떤 합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그런 데서 어떤 이런 불상사, 이렇게 범행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제 학교 같은 경우도 합숙 생활을 했는데 네, 남자 코치랑 여자 학생들이 같이 지내는 일은 같이 지내진 않았고요. 네, 여자 코치와 여자 학생들이 같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남자 코치의 기숙사가 따로 이제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같이 지내서 그런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언론에 수차례 말했듯이 네. 따까리의 뭐 역할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따까리가 뭔지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따까리가 이제 뭐 코치 한 명당 뭐 학생들 한 명씩 뭐 한 명씩을 이제 선별을 해서 네, 너가 이제 앞으로 내 빨래, 내 방 청소, 뭐 나의 전신부름을 하면 된다. 운동 시간 전에 나를 뭐 깨우러 오고 뭐 아, 이런 코치가 호출을 하면 달려가서 하라는 거 하고 이런 일을 하는 학생을 따까리라고 불렀어요. 사실상 좀 수발을 드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말 이쯤에 고등학교 1학년 초쯤에 따까리 그 사람이 갑자기 따까리를 하라고 해서 음. 따까리가 되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신유영 씨가 다닌 학교 말고도 네, 다른 학교들도 그런 이른바 속어로 얘기하는 그 따까리, 그러니까 일종의 코치의 수발을 학생들이 드는 이런 네.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친구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실태가 어떤지는 좀 당국에서 네, 좀 저도 이제 예, 유도를 그만둔 음, 지가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어서 예,
지금은 잘 모르겠고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따까리는 존재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반론찬에서 이제 전 코치 그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그 코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연인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 코치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처음 성폭행 당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상식적으로 성폭행은 물론이고 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제 메달을 운운하면서 유도 인생을 운운하면서 협박한 사람이 지금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물어보는 저도 좀 민망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쭤봤고요. 네. 이번에 용기를 내신 데 계기는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심석희 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제가 저는 운동을 그만둔 전 운동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할 때 진짜 수많은 용기와 그 막강한 두려움이 엄청 컸거든요. 네. 심 선수님께서 그 일을 폭로를 했을 때는 이미 공인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스케이트 선수신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용기를 내주신 거에 대해 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일부에서 스포츠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유도뿐만 아니라 레슬링 쪽에서도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뭐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네. 어떤 개선책,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세요? 당사자로서 말씀하신다면은. 그러게요.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운동을 그만둔 한 명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저나 이제 심 선수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많이 했었는데 저처럼 그리고 또 심 선수처럼 누군가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경각심을 일깨운다면 언젠가는 이제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도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과 이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한 것은 이제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선수 신유영 씨가 운동을 할 때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할 때와 지금 어린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고소장을 제출할 그 당시에 썼던 문구를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17살의 유용이가 있을지 오늘도 얼마나 속을 끓이고 남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자신을 원망하면서 잠을 설칠 사람들이 있을지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힘든 점도 너무 많지만 제가 더 열심히 대응을 해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른 체육인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신유영 전 유도 선수였습니다.